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지난 22일이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납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선박 공격과 납포 사건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서서 지정학적 보복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납포 경위를 보면요. 이란이 납포한 배들은 선적이 파나마 선적인데요. MSC 프란시스카 호와 라이베리아 선적의 에파민 온다스 배 이름입니다. 이 배를 납포해서 자국 연안으로 압송했습니다. 이란 연안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IRGC 이란 혁명 수비대 약혼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자동화기와 RPG 등 무기를 동원해서 위협 사격을 가하면서 승선해서 납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지면 국제해상법상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항구 전면 봉쇄, 그러니까 역봉쇄죠. 이것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이란의 직접적인 응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략적 요충, 이 요충을 최종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서서 소위 비대칭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태와 동시에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 협상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나?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본래 휴전은 2주였죠. 그 사이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휴전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었었는데요. 2차 평화회담이죠. 그런데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휴전 기간도 무기한으로 연기되고 다시 이런 가운데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과 관련해서요, 왜 그 진척되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를 보면요, 이란의 주장은 선봉쇄 해제, 먼저 봉쇄를 해제해라. 미국이 역봉쇄를 했기 때문에 봉쇄 해제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협상에 임하겠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예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항구 봉쇄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어떤 대표단도 파키스탄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자 미국도 그러면 이제 JD 벤스 부통령이 여기 대표로 이제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백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을 분석을 해보면 뭐냐 하면 상호 확약의 부재, 말하자면 약속을 서로 안 지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휴전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트집 잡아서 신뢰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장은 이란의 테러 지원 및 해상 공격 중단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더 급하지요. 생존권과 직결된 항구 봉쇄. 이것을 해제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미국의 이런 역봉쇄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양측 모두 약속 미이행, 뭐 이런 불신이 작은 불씨들이 극에 달해 있어서 단기간 내에 이 협상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투명한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경제 파급력 관련인데요. 평화협상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유럽 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제3차 오일 쇼크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3차 오일 쇼크다. 댄 조르겐슨 유럽연합 에너지 집행위원은 현 상황을
1973년에 석유 파동이 있었죠.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일어날 때 에너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사태를 결합한 수준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LNG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보급로죠. 이곳의 기능 마비, 이것은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 쇼크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뛰고 있죠. 서부 텍사스 오일 그리고 북해 브렌트유, 이 석유가가 간헐적 등락은 하고 있지만 이미 폭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류 비용과 식료품 가격의 연쇄 상승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회복, 탄력성은 심각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이죠.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이것은 국제 물류와 에너지 안보를 인질로 잡는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초기 공습 이후 중동 내에 페르시아만 내의 선박 공격 횟수도 상당합니다. 30회 이상이 기록되고 있고요. 이는 양측의 교전 수칙이 제한적 타격에서 전면적인 방해 행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요. 현재 위기는 정치, 군사, 경제적 변수가 복잡하게 정말 얽힌 다원적 그런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에 글로벌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중재 역량이 신속하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이 공해상에서 이란 관련 유조선을 납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026년 4월 21일경이죠. 인도양에서 이란과 연계된 제재 대상 유조선, 유조선 이름이 이제 티파니호입니다. 그리고 마제스틱 X, 이 두 유조선에 대해서 잇따른 승선 및 해상 차단 작전을 벌였습니다. 두 선박은 유조선인데요. 유조선을 이제 납포해서 조치했습니다. 명목은 이란 연계 무국적 제재 선박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납포했습니다. 배경을 보면요. 이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는 이번 작전이 이란산 원유 밀수를 통한 불법 네트워크를 와해시킨다. 이런 명분이고요. 이란에 대한 물적 지원, 그러니까 석유가 아닌 이란의 식량 등 이란이 필요로 하는 수입품을 차단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해상 단속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일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그림자 선단으로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미국은 세계 어느 해양이든 이란 관련 선박은 강력 단속한다. 이런 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티파니호는요, 4월 21일경 인도양 공해상에서 승선 수색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 배를 국적 없는 무국적 선박이자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제스틱 X호는 이틀 후인 4월 23일경인데요.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해상에서 붙들렸습니다. 이 선박 역시 2024년 이란산 원유를 밀수하다가 붙잡힌 경험이 있는데요. 그 혐의로 이미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그런 선박이죠. 이 미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특수부대 병력이 헬리콥터를 통해서 유조선에 승선하는 방식, 그러니까 패스트 라핑으로 작전이 수행됐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선박이 정지 경고에 응하지 않아서 미 해군이 기관실 등에 발포해서 멈춰 세웠다는 사례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 인도양 공해까지 이란 관련 선박에 대해서는 해상 봉쇄 및 납포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란 석유를 꽁꽁 묶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의 이런 조치는 이란과의 지금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러한 그 팽팽한 관계에 있는데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시켜서 전략적으로 협상에 우위를 보인다, 우위를 차지한다고 할까요? 이런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